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합격 1차 강의 오늘은 제5강 유아교육과 놀이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자, 제3강, 4강 유아교육 사상사 그리고 유아교육과 발달 암기하셨나요? 네, 합격 1차 강의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에 2019학년도 예상 문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 녹음해서 듣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꼭 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유아교육과 놀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5점에서 많으면 10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부분에서 중요한 강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유아교육과 놀이입니다. 특히 유아교육과 놀이의 경우에는 학자별 놀이의 발달 단계를 주로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놀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2019학년도에 출제가 가능한 그리고 유아교육과 놀이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날 내용은 학자별 중요 놀이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빨간색 볼펜 준비하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자, 빨간색 볼펜의 동그라미는 네, 맞습니다. 암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에릭슨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 피아제 역시 출제가 된 놀이 발달 단계. 자, 그리고 스밀란스키의 놀이 발달 단계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사회적 입장에서의 놀이 발달 단계, 바로 파트너 놀이 발달 단계도 자주 출제가 되는 놀이의 유형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도로 표시를 한다면 스밀란스키의 놀이 발달 단계 가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놀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맞아요. 꼭 함정에 빠지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에릭슨의 자기세계 놀이 단계의 키워드는요. 자기세계 놀이 단계의 키워드는 자신의 신체로 놀이를 한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시 영역 놀이 단계에서의 놀잇감은 뭘까요? 맞습니다. 자, 놀잇감 혹은 사물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시 영역 놀이 단계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놀이한다.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공부해 놓으시고 문제에서 우리 지문 분석할 때 핵심 단어로 찾아서 각각의 놀이의 유형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기세계 놀이 단계는 자신의 신체, 그 다음 미시 영역은 놀잇감이나 사물로 놀이하는 단계, 마지막 거시 영역은 다른 유아, 우리 반 유아들, 유아교육기관의 유아 혹은 다른 사람들과 놀이하는 단계입니다. 키워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피아제죠. 자, 피아제의 경우와 그 다음 스밀란스키 는 인지적 놀이 발달 이론 단계를 주장한 학자들이에요. 따라서 해당되는 놀이의 유형들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연습놀이 혹은 기능놀이라고도 명명하죠. 연습놀이와 기능놀이의 공통점은 맞습니다, 선생님들. 인지발달 단계로 하면 감각운동기에 하는 놀이고요. 자, 그 다음 무엇을 가지고 놀아요? 그렇습니다. 신체의 반복적인 근육운동을 주로 합니다. 자, 신체의 반복적인 근육운동 그리고 감각운동기에 이루어지는 놀이의 유형이다. 자, 그 다음 상징놀이와 상징놀이가 있는데요. 스밀란스키를 먼저 살펴볼까요? 기능놀이와 상징놀이 사이에 구성놀이를 인정한 학자는 스밀란스키고요. 피아제의 경우에는 구성놀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해당되는 구성놀이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다양한 놀이의 재료가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의 재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목공놀이의 재료들, 또 블럭, 쌓기 영역에 블럭을 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성놀이의 공통점, 특성은 바로 창조하는 놀이다. 창조하는 놀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놀이가 있어요? 네, 목공놀이의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우리 피아제와 스밀란스키의 공통적인 놀이, 바로 상징놀이와
스밀란스키의 상징놀이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상징놀이의 키워드는 바로 인지 발달 단계로 하면 무슨 단계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전 조작기에 이루어집니다. 자, 상황이든 사물이든 여러 가지 가상적인 상황들을 뭐 한다? 그렇습니다. 가상하고 그리고 모방하는 놀이입니다. 모방하고 가상하는 놀이.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놀이가 바로 상징놀이예요. 첫 번째 무슨 요소? 인지적 요소. 두 번째 무슨 요소? 가작화 요소를 포함합니다. 뭐뭐인 척하는 인지적 요소와 그 다음에 꾸미는, 표상하는 가작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놀이의 준거 세 가지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용어죠. 상징놀이의 준거 세 가지는 통합, 자, 탈, 중심화, 상징의 대상이 본인에서 타인으로 혹은 사물로 전가하는 것, 탈, 중심화. 자, 상황이 벗어나죠. 탈 상황화 혹은 탈 맥락화가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차이점이라면 해당하는 놀이들의 유형은 단어 중심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단어에 지금 빨간펜 동그라미를 통으로 해놨죠. 자, 지금 상징놀이의 준거 세 가지도 역시 단어, 통합, 탈 중심화, 탈 맥락화, 탈 상황화 더하기 얘네들은 개념도 외워라. 삐리리 개념을 외우기, 개념 쓰는 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념을 반드시 외워 놓으십시오. 자, 상징놀이의 네 가지 특성을 보시면 되겠죠. 전 조작기에 이루어지는 놀이고 모방하고 가상하는 놀이고 요소 두 가지 인지적 요소와 가작화 요소를 포함한다. 자, 세 가지의 준거, 통합, 그 다음 탈 중심화, 탈 상황화, 그리고 탈 맥락화예요. 자, 세 가지 준거 혹은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상징놀이의 특징이고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상징놀이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스밀란스키는 이 상징놀이가 가장 발달된 형태의 놀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바로 사회극 놀이라고 명명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임용시험에서 사회극 놀이를 모르면 시험장에 가면 안 될 만큼 중요한 놀이의 유형이에요.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게요. 상징놀이가 가장 발달된 형태를 스밀란스키는 사회극 놀이라고 명명해서 별도의 놀이 유형으로 이론을 주장한 바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피아제와 스밀란스키가 공통으로 제시한 마지막 놀이, 구체적 조작기에 이루어지는 바로 규칙 있는 게임이죠. 자, 규칙 있는 게임은 인지발달 단계로 하면 맞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이루어지는 놀이예요. 자, 규칙 있는 게임에는 일단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앞에 있는 단어,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이 놀까요? 혼자 놀면 규칙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2명 이상의 유아가 함께 놉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을 통해서는 단순한 놀이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이겼어? 승부를 겨루기도 합니다. 자, 규칙 있는 게임의 공통적인 네 가지 특성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놓을게요. 구체적 조작기, 정해진 규칙이 있다. 자, 그리고 2명 이상의 유아가 함께 놀이하고 그리고 경쟁과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이죠. 파트는 자,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놀이의 유형을 구분해 놨어요. 각각의 놀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비참여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의 놀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지요. 자, 누구에게 전념한다? 자기 자신에게 전념한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거나 앉아있거나 선생님 뒤를 따라다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불특정, 특정이 아니고 불특정 유아에게 간혹 관심을 보일 때가 있다. 요거 주의해 놓으세요. 자, 방관자적 행동은 방관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켜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방관자적 행동에서의 특성이 자, 비참여 행동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누구? 불특정이 아니고 그렇죠. 특정 유아에게 관심을 보여요. 특정 유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 비참여 행동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간혹 말도 하고 제안도 해요. 말을 걸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역시 놀이하지는 않는다. 자, 말을 걸기도 하고 제안도 한다. 말을 안 하는 비참여 행동하고의 차이점을 보이죠. 자, 그 다음 단독놀이는 혼자 놀이예요. 말 그대로 혼자 노는 거고, 자, 혼자 놀이고, 그리고 놀잇감은 밑에 있는 병행놀이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놀잇감은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논다. 옆에서 놀든 멀리서 놀든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혼자서 노는 게 바로 단독놀이, 혼자놀이예요. 자, 그러면 병행놀이는 평행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평행놀이. 자, 개념 키워드입니다. 같은 영역에서, 같은 영역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영역에서, 쌓기 영역이면 쌓기 영역에서, 쌓기놀이 영역에서 같이. 자, 어떤 걸로? 블록 같은 놀잇감, 즉 같은 영역에서 같은 놀잇감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이 노는 게 아니고 역시 독립해서 놀아요. 독립해서 논다. 그래서 차이점. 다른 놀잇감, 같은 놀잇감 요거 좀 구분해 놓으시고 자, 구별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비참여 행동과 방관자적 행동의 차이점. 불특정 유아에게 관심, 특정 유아에게 관심. 또 하나, 방관자적 행동은 비참여 행동을 하는 유아와 달리 말하거나 제안을 하기도 한다. 놀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연합놀이와 우리가 협동놀이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연합놀이의 경우에는 이제 비로소 그렇습니다. 놀이를 공유해요. 놀이를 함께 놀아요. 나눠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같은 영역 같은 놀잇감 나눠주고 같이 놀이를 공유하는데 대화도 해요. 말도 해요. 말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 있는 협동놀이하고 살짝 비교해 놔야 될 특징이 하나 있어요. 통제가 약간의 통제를 시도한다. 이 특성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약간의 통제예요. 통제한다. 이건 틀린 거고 약간의 통제를 시도한다. 자, 요 특성과 그 다음에 이제 협동놀이와 연합놀이에서 협동놀이의 특성을 구분해 제시해 보면 되겠죠. 협동놀이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 목표가 있다. 연합놀이에는 없어요. 공동 목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 있다. 역할이 분담돼서 놀이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규칙을 적용한다. 이러한 통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맞습니다. 경쟁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비교해 놔야 되는 게 바로 연합놀이에는 공동목표, 역할 분담, 규칙도 없고 그 다음에 경쟁이나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약간의 통제는 시도된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 놓으세요. 자, 지금 우리 에릭슨, 피아제, 그 다음에 스밀란스키, 파튼이 제시한 각각의 놀이 단계고요. 전체적인 개념 중에서도 키워드, 중행 내용이었습니다. 자, 놀이 발달 단계에서는 놀이의 단계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만 학자도 중요 학자가 있어요. 쓸 수 있어야 되는 학자가 바로 파튼, 그리고 스밀란스키, 마지막 피아제 정도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암기를 해야 되는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방금 말씀했어요. 자, 스밀란스키의 여러 가지 4가지 놀이 단계,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규칙 있는 게임 중에서 상징놀이가 가장 발달된 형태의 놀이, 유형 바로 사회극 놀이라고 말씀드렸고, 사회극 놀이를 모르면 시험장에 못 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나러 갑시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역시 스밀란스키라는 학자도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의 경우에는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준거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별표 100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총 6가지의 준거가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해당되는 준거는 이해 위주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경우에 단답으로 암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바로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의 준거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공부하는 공부 습관이 필요한 게 바로 해당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 빨간 펜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소는 중거 6가지라 그랬죠? 역할의 가작화, 사물의 가작화, 그 다음에 행동 및 상황의 가작화, 그 다음에 지속성, 그 다음 상호작용, 마지막 언어적 의사소통. 자, 언어적 의사소통까지 총 6가지는 외우시고, 그리고 개념 이해 위주의 기출문제 공부를 같이 해놓으세요. 자, 교사 개입 유형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는요. 자, 외적 중재, 그리고 내적 중재,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단어 먼저 정리했고요. 각각의 내용 가볍게 볼게요. 네, 강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개인 개념 이해 읽기로 공부하시고, 자세한 공부는 개인 공부로 지금은 간단 설명, 시험장에서 꼭 필요한 팁만 안내를 좀 드립니다. 자, 스밀란스키 사회극 놀이의 개념은 일단 연령은 3에서 6, 7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이고, 자, 개념은요, 2명 이상이 같은 놀이 주제 그리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몇 명 이상? 2명 이상. 자, 그 다음에 놀이가 같아야 한다는 공통점. 자, 또 하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자, 해당되는 이 개념은 뭐와 어떤 놀이와의 차이점일까요? 그렇습니다. 상징 놀이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상징 놀이는 혼자 놀아도 돼요. 그러나 사회극 놀이는 2명 이상이 놀아야 한다. 상징 놀이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작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상징 놀이와의 공통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사회극 놀이의 개념 특성 중에 3가지는 상징 놀이와 차이점이고, 마지막 하나 가작화 요소는 상징 놀이와 공통점입니다. 자, 상징놀이 빨간펜 동그라미, 자, 그리고 가작화 요소 동그라미, 그리고 역시 상징놀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중거는요, 역할의 가작화, 사물의 가작화, 행동 및 상황의 가작화는 용어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속성이라고 한다면 지속성에서의 개념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 기억해놔야 할 키워드가 있죠. 자, 지속성, 자, 몇 가지 놀이 맞습니다. 한 가지 놀이예요. 한 가지 놀이. 자,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한다. 유아반은 5분, 유치원 아이들은 10분. 이러한 놀이의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놀이를 일정 시간 동안 오래 놀이하는 것. 예를 들어 유아반은 5분 정도, 유치반은 10분 정도의 놀이를 할 때 사회극 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놀이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놀이에 대한 일정 시간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네, 역시 동일 놀이에 대해서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의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놀이에 대해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건 놀이 주제에 대한 놀이자들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보다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2가지. 첫 번째 하나, 상위 의사소통. 자, 사물을 가작화하거나 또 역할을 배정하거나 또 맡은 역할을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질책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상위 의사소통이고요. 자, 본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가작화 의사소통 혹은 가장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외워야 되는 단어 또 나타났지요? 상위 의사소통, 또 하나 가장 혹은 가작화 의사소통 외워놓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사회극 놀이 지도시의 교사의 개입 유형은 3가지인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2번 출제가 된 게 바로 내적 중재예요. 그래서 이 2가지의 개념을 좀 비교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사가 놀이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자, 교사의 놀이 참여는
없다. 외적 중재예요. 자, 내적 중재는 교사의 놀이 참여가 있다. 자, 어떻게 참여하느냐? 대표적으로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이 정도로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학자별 놀이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사회극 놀이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강의 중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있었죠? 네, 빨간펜 동그라미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각각 설명의 내용을 반복 읽기 해 놓으세요. 우리가 22년간 시험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했던 개념 혹은 함정,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의 준거 6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답 암기로 공부하면 위험하다. 단어는 외우고 개념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읽기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되는 강의 내용 합격 1차 그리고 합격 2차 그리고 합격 공부관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 그 다음에 개인 전화번호, 그리고 유아리 유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제 5강이었죠. 유아교육과 놀이의 발달 단계,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의 준거, 그 다음 교사 게임 유형, 개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암기하고 6강에서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격!